박찬대 후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교수님. 예, 잘 챙기고 계시죠? 찬대부터. 네, 더울 땐 찬대, 예, 무더위엔 찬대. 지금 알겠습니다. 전당대회가 항상 네네. 한여름에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찬대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 저번 내란이 일어났던 12월 달에는 밖이 정말 춥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때는 제 이름이 조금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네, 지금은 좋습니다. 예. 그때는 차다라는 뜻이 아니라 네. 킥, 킥. 네. 아, 발로 차다 할 때. 그렇죠. 킥. 아. 찬대. 네네. 예, 내란 세력, 네. 내란 준동 세력, 네. 내란 잔당 세력을 발로 찬대, 네. 팍 찬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방현석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 교수님. 왜냐하면 방현석 교수님이 특별히 출연하신 이유가 우리 네. 박찬대 의원께 질문할 게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아유, 제가 그래요? 모셨습니다. 오늘 어떤 질문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교수님? 그 이번에 이재명 평전을 예, 네. 그 정보판을 펴내면서 아, 굉장히 그렇군요. 궁금했던 게 몇 가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박찬대 그 후보님한테 꼭 물어보고 네.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적인 순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지난 12월 3일 네. 계엄의 밤인데 네, 그 네. 계엄령이 처음 내렸을 때 이제 이재명 당시 당 대표죠. 개항에 있는 집에서 이제 김혜경 사모님이 운전하는 차 타고 여의도로 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라방 켜서 국민들에게 나라의 주인인 여러분들이 지켜주십시오.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이 방송을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무려 15분 만에 김혜경 여사가 국회까지 주파해서 당선되고 나서 재봤거든요. 제가 네. 그 당선 그 경호 받으면서 이제 당선 확실시 될 때 여의도까지 오는 시간이 30분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가 경호하는 차량들보다 더 반 15분 만에 주파해서 그 여의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재명 당시 대표님께서 한 게 권한대행 순서를 20번까지 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잡혀갈 네. 순서 1번이니까 네, 나 네, 잡혀가고 나면 대행 이제 20명을 짰는데 그 번호를 지금까지 공개를 안 했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누군지. 그래서 제가 1번이 누구, 2번이 누굴까 궁금했어요. 알고 계세요? 본인이 몇 번인지? 사실 뭐 우리 대통령께서 공개하지 않은 것을 네네.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두 번의 당대표 자리가 빈 적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랬었죠. 그렇죠. 한 번은 그 두 번째 당대표 출마하실 때 그때 제가 한 두어 달 직무대행을 했었고 네. 요번에 이제 4월 4일 날 윤석열이 파면되고 난 이후에 4월 7일 날 다시 당대표 자리를 내놓을 때 제가 다시 권한 직무대행을 했었죠. 네네. 네. 아마 뭐 그러면 다 알지 않을까. 얘기를 안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예. 이미 대행을 대리를 두 번이 했고 하셨죠. 네. 이 12월 3일 날은 참 안 하게 된 게 다행이네요. 그걸 아마- 하게 됐으면 이제 잡혀갔어야. 근데,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네. 이렇게 저도 12월 3일 날이 지금도 생생한데 실감은 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사실 미리 좀 예견을 했었어요. 오. 우리가 2024년 4월 달에 네.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뭐 영수회담을 하자 어쩌자 좀 걱정이 됐는지 했지만 아무런 내용도 없고 이행도 없었던 영수회담 이후에도 정치를 포기하고 계속 검찰의 칼끝을 계속 이재명 대표님한테 계속 겨누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모든 법안들 특히 이제 특검법 자기들의 비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네. 부분들을 완전히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이걸 보고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대표님, 내가 볼 때는 저들이 2년 뒤 아니 3년 뒤에 정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예. 일단 정치를 포기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오는 그 자체가 결국은 자기들의 비리를 덮고 정권을 강제로 연장하기 위한 극단수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더니 그대로 동의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네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내란이라든가 계엄에 대한 분명한 법적 물증은 없지만
그들의 행동을 봤을 때 분명히 우리는 심증을 갖출 수 있었고요. 네, 뭐 이론이 없어도 꽃이 피면 봄이 오는 것처럼 그렇죠. 바람이 불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예견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니까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분명하게 해야겠다 해서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한 10월 달부터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처음에 출발할 때도 사실은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그 당시에 직접 의원들한테 빨리 모이라고 소집 명령도 내고 대표가 직접 전화하신 거잖아요. 그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그러니까 대표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요. 네. 그 시간은 정확하지 않아요. 네, 네. 뭐냐면 저도 대표님도 계엄이 터진 것을 알고 국회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둘 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않았는데 음. 집 밖으로 나오는 게 사실은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통령께서도 혹시 현관 밖에 아 누가 기다리고 이거 그렇죠. 잡으려고 아니면 체포조가. 그렇죠. 체포조가 나와 있을 거를 아.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혜경 여사가 먼저 나가서 미리 앞에 다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조사한 다음에 없는 걸 확인하고 나와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가셨군요. 이재명 당시 대표님을 이제 모시고 나가서 이제 뒤에 태워서 이제 운전해서 왔죠. 그래서 유튜브를 틀기 전에 전화를 주셨는지 틀고 난 후에 틀기 주셨는지 그렇죠. 유튜브 네, 틀기 전에 틀기 전에. 전화부터 모르시군요. 예 제일 먼저 전화를 집에서 전화를 했어요. 집에서 제일 먼저 첫 임무 계엄령이 터진 다음에 첫 전화를 임무. 해서 첫 임무를 맡긴 누굽니까? 사람이 박찬대 당시에. 당대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을 소집할 원내 대표는 저기 때문에 그래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먼저 생각난 사람이 제 박찬대 1번 거지. 임무를 맡긴 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인데 그때 뭐라고 지시하셨어요? 국회로 소집해야 된다. 국회로 이제 국회로 국회 다 돌아와라. 집결시켜라 그 서- 지시를 했죠. 그렇죠. 네. 또 서로의 신변에 대해서 서로 물었습니다. 아, 네. 서로 그래서 괜찮냐. 괜찮으시냐.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저는 첫 전화는 저기한테 받았습니다. 누구? 네. 다른 사람한테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처음 전화는 예, 첫 전화는 네. 첫 전화는 아마 내가 천준호 비서실장한테 받았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계엄이 터지자마자 네네. 바로 인식을 못하니까 한 10시 30분 조금 안 돼가지고 계엄 선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받고서 바로 이제 밖으로 나왔죠. 네네.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일단 국회로 모이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나중에 이제 우리 대통령님의 유튜브 사실은 송출을 올라오면서 알게 이제 되었습니다. 차에서 교고한 거고 그렇죠. 이제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단체방에 국회로 딱 세 글자를 국회로 네, 세 글자를 그러니까 의원님들 방에 올리고 그리고 그 김혜경 여사님이 운전한 차 타고 여의도로 달려오면서 라방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그 다음에 20명 리스트 짜고 그 20명에서 아마 박찬대 의원님이 1번이었는지 저는 김민석 수석이 1번이었는지 두 사람 누가 뭐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네. 박찬대 왜냐면 원내대표가 어쨌든 그 다음에 승계하는 게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대표가 만약 고리 상태가 되거나 네. 어떤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 다음 승계는 원내대표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저기 우리 당의 룰 자체는 그때 어떻게 정했냐면 그 전에 우리 대표한테 한번 위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구속 네네네. 심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랬었죠. 그때 네. 그때 23일에 단식을 하고 녹색병원에 가 있는 사이에 사실은 수원지검에서 불렀고 나중에 이제 체포영장 이런 거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만약에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당무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대표는 자격은 유지되고 있지만 네. 실질적인 회의를 주재하기 어려우니까 그때 역할을 좀 나눴었습니다. 그때 원내대표는 홍익표였고 네. 그다음에 최고 수석은 정청래였죠. 정청래였죠. 그래서 이제 당무는 정청래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원내는 원내 수석한테 맡기는 걸로. 그런데 만약에 대표 자체가 만약에 유고가 되거나 자리가 없다라고 하면 바로 승계는 원내대표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맡긴 첫 번째 임무 의원들을 국회에 직결시켜라. 그렇죠. 그 네, 그렇죠. 임무를 어떻게 집행했어요? 그걸 바로 달성하기 위해서. 네, 우리 바로 이제 우리 저기다 올렸죠. 바로 우리 텔레방에다가 네네. 우리 의원들이 다 들어와 있는 전체방에 지금 당장 국회로 집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석들을 비롯한 원내대표부를 먼저 소집을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세계가 놀란 일이죠. 단 뭐 2시간 안에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집결하는 그렇죠. 그것도 뭐 서울 지역구만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전국에서 있던 의원들이 달려와서 그 국회를 채워서 성원을 만들어서 그걸
해제시키는 놀라운 그 장면을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이 너무나 상황을 정확히 깨고 그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거기에 맞게 국민들에게 직결을 호소하고 그리고 그 앞서서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으로 모이도록 그 임무를 박찬대 대표님에게 줬고 그걸 대표님이 정확하게 집행해서 야전 사령관으로서 계엄 군들을 진압하고 그 계엄을 해제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아,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떤 그런 결단과 두려움 없는 용기가 있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표님 전화를 받고 바로 국회로 달려왔죠. 이미 경찰들이 일단은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대표님과 저는 당연히 체포될 것을 그렇죠. 염두에 뒀기 때문에 경찰을 피해서 처음부터 우리는 그냥 담을 넘었고요. 대신 체포 1순위가 우리 대통령님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님은 우리 국민들이 세운 깃발이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원내대표인 저는 누구라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무조건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고 우리 대표님은 사실은 은밀한 곳에 숨어 계셨죠. 네. 대기하고 대기시켜 놓고 있었죠. 다 그리고 모이길 때까지. 전화 통화를 이제 네. 엄청나게 네. 많이 했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국회 담을 넘자마자 물론 이제 넘다가 부상도 당했는데 일단 자전거를 타고서 국회 전체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나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바로 가서 사무총장을 만나고 그다음에 경계를 분명하게 지시를 하고 이제 바로 원내 대표실에서 작전 회의를 짜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기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국회 안에서 이제 비밀 장소에서 이제 성원이 되기를 대기하면서 두 사람한테 계속 전화를 하죠. 지금 박찬대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야전 상황 보고받고 또 하나 전화는 위성락 의원에게 전화를 계속 하죠. 그래서 위성락 의원이 이제 미국을 비롯한 외교 라인들을 총동원해서 대통령님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방들에게 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계엄령을 절대 인정하고 동조하지 마라. 이건 불법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한 일이다. 특히 미국이 이게 이제 직전 계엄령이 1980년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45년 만에 계엄령 처음 한 거예요. 그렇죠. 박정희 때 3번 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2번 하고 그 마지막이 1980년 5월에 전두환 반란군이 5월 17일 네. 전국 확대. 네, 전국 확대. 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확대 계엄을 내리면서 이제 광주 민중들을 학살을 한 날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있었던 게 결정적인 게 미국이 그걸 묵인하고 묵시적으로 또 그 동의해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광주 민중들을 계속 학살할 수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당시 1980년대 반미 관점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문화원 점거도 하게 되었고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번에 또다시 미국이 윤석열의 계엄, 불법 계엄을 인정하고 묵인한다면 이번 에는 국민들의 반미 감정이 더 높아질 거고 한미 관계에 치명적인 그 손해가 온다. 미국이 신속하게 입장을 표명해줘라. 이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날 새벽 1시 반경에 미국 코멘트가 나오잖아요. 네. 이거 우려한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므로써 사실은 제2, 제3 계엄이 불가능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적인 역할을 세 개를 딱딱 차례대로 한 거죠. 제일 먼저 국회의원들을 직결하도록 네.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지시하고 그걸 성공시키라고 임무를 주고 두 번째는 국민들에게 직접 라방을 켜서 국회로 직결해서 네, 예. 주인들이 지켜주시라 이 요구를 하고 세 번째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이 이 계엄에 동의하지 않도록 외교력을 펼친 거죠. 아마 우리나라 외교 역사에서 이처럼 빛나는 외교적 승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네. 중요한 건 이제 박찬대 네. 네. 의원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되니까 네. 교수님 이제 두 번째 아니, 질문은 아니 교수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한편으로 사실 조태열에 대해서 지금 미국 대사가 계속 전화를 하는데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문 용어로 씹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중차대한 일이 벌어졌는데 TV에는 계엄 선포가 나와 있는데 아니 미국 쪽에서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었던 거니까 엄청나게 다급하게 했던 거죠.
갑작스럽게 한 계엄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1년 가까이 준비하거나 1년 이상 준비했던 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우리가 저항해서 각종 민생 법안 그리고 개혁 법안 그리고 특검법 그리고 탄핵안들이 그리고 예산 그다음에 명태균에 대한 그 녹취록 그게 다 우리 원내 전략위에서 나왔었거든요. 급하게 12월 3일 날 헛발질할 정도로 당혹하게 계엄을 선포했던 것 아닌가. 준비는 미리 됐었지만 치밀하게 차분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서두르다가 크게 꼬였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도 좀 하늘이 돋기도 했지만 저도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 저한테 전화하고 난 다음에 바로 라방을 트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었을까.